어제 마트에서 산 그 수입 과일, 어쩌면 내일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은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상품은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지만 그 숫자가 우리 지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드물 겁니다. 환율은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경제 지표가 아니거든요. 바로 오늘 당신의 장바구니, 내일의 여행 계획, 그리고 미래의 투자 결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복잡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경제의 흐름을 스스로 읽어내는 눈을 함께 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환율이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환율은 우리나라 돈인 원화와 다른 나라 돈인 외화를 서로 바꿀 때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공항 환전소 전광판에 보이는 숫자, 바로 그것이죠. 예를 들어 1달러에 1,300원이라고 한다면 미국 돈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 돈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환율이 오른다는 건 1달러를 사기 위해 1,400원, 1,500원처럼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경제에 나쁘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항구를 가득 메운 컨테이너 선박들이 힘차게 수출품을 싣고 떠나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바로 수입품의 가격 상승입니다. 우리가 매일 차에 넣는 기름을 생각해 볼까요? 주유소 가격판의 숫자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면 환율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제 원유 가격은 달러로 결제되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유를 사오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우리들의 주요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백화점 명품관에 진열된 화려한 가방이나 최신형 수입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결제하려는 순간 지난달보다 원화 가격이 훌쩍 뛰어 있어 망설였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른 환율이 우리 지갑을 얇게 만드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환율 상승이 모두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바로 해외에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공장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완성된 제품들이 수출을 위해 항구에 쌓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 기업들은 해외에 제품을 팔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똑같이 1달러를 벌어도 우리 돈으로 바꿀 때 100원을 더 벌게 되는 셈이죠. 또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효과가 나타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출하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서 그 이익이 상쇄될 수도 있는 복잡한 방정식이 숨어 있습니다. 환율의 영향은 것이 경제를 넘어 우리의 밥상 위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마트 식료품 코너를 한번 둘러볼까요? 진열대에 가득한 빵과 과자, 라면 봉지들이 보입니다. 이 제품들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밀가루와 옥수수, 파뮤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죠. 국제 곡물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재료를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라면 한 봉지, 빵 한 조각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농산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채소와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료나 농기계 부품,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식탁까지 배송하는 트럭의 기름값까지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환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탁 물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그동안 비싸서 망설였던 수입 가전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해외여행 패키지 광고는 눈에 띄게 저렴해집니다. 공항은 활기를 띠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에서의 쇼핑을 더 즐기게 되죠. 하지만 이때 수출 기업들은 다시 시름에 잠깁니다. 우리 제품의 해외 가격이 비싸져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우려해 투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오르는 것이 좋고 내리는 것이 나쁘다는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지표인 셈입니다. 결국 환율은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순환하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의 일상 소비부터 국가의 명운까지 결정하는 핵심 동력인 거죠. 오늘 당신이 마신 커피 한 잔에는 어쩌면 어제와 다른 환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가격표에는 이렇듯 환율의 숨결이 닿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중요한 환율은 과연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환율 결정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